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론 1 우리가 요약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내용은 그 전에 봤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요약을 보는데 특히 제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제가 더 자세히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중점적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배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는 자, 무거운 짐을 올릴 때 혼자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당은 저분이시죠. 저분은 이 은행입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율이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겠죠. 그래서 차입을 동반해서 어때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 투자가 채무행위에 대한 위험, 금리 위험에 대한 금융적 위험이 또 부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다는 비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증가하면 부채비도 증가하죠. 타인 돈을 빌리는 비율이 많아지면 타인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지고 지렛대 효과도 커지겠죠. 그럼 정의냐? 이 분야 중립적인데 책에는 중립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자가 있어야 이 짐을 올리죠.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자존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존조.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 되고 종합, 그다음에 저당이 가장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은행 이자가 적어야 되니까 이 종합이 이 저당보다 커야지만 적이고 저당이 크면 부고 같으면 영해를 해보실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운이 좋다면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투자 위험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요. 사금법인유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에서 오는 연유되는 수익성 관련돼서요. 자, 사업장은 어려운 위치가 아니라 찾기 쉬운 위치라 그랬어요. 쉬운 위치. 여기에 금융적이나 법률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좀 전에 지렛대 효과는 자금의 융통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가 이자에 대한 채무량이 커집니다. 파산할 위험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빌려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률적, 법적인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적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제나 감가상각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료에 관한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대출자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고정해서 변동이자를 전환시키면 차입자가 그만큼 좀 위험합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요, 그 요구 수익률만큼 이제 나중에 인플레를 인상시켜야 돼요. 그럼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유동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에서 금매로 넣게 되면 싸게 넣기 때문에 손실이 옵니다. 시장 가치의 손실을 나타내는 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할 때 그 용이성이 정도가 측정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 부동산 자산이 시장 가치에 비슷하게 팔릴 수 있으면 유동성이 높다고 보고 유동성 위험 낮아집니다. 근데 이 유동성 위험이 또 생기니까 우리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높은데요. 이 황금성이 낮다는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현금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 하나,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쪽에서 요약을 했을 때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이 두 가지를 잡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제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이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 자체예요. A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죠. 근데 그 대안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제가 학교 점수 누가 많이 나오면 저랑 내기 하실래요? 갑자기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기는 왜요? 야, 내기하자가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객관적 수익률이고요. 예상에 대한,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익률로서 투자 사업 자체에 내재된 거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 계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실현 수익률이 될 수 있는 수익률의 여러 가지 가능한 값을 호황, 불황,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있으면 뭐 30%, 40%, 30% 확률을 보죠. 가중평균한 값이다. 자, 요구 수익률은 왜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자, 주관적입니다. 개인마다 틀리죠. 그래서 투자 위험에 때문에 우리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될, 보장해야 될 요구제는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투자했을 경우 포기해야 되는 하나의 대체한의 수익률로서 기회비용에 대한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내기하실래요? 왜요? 이렇게 되는데요. 수익률의 여러분들 또 하나 수익률이 있습니다. 왜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현을 꺾고 하면 현실이죠. 투자가 이루어진 후고요.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적으로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치가 상승해요. 다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죠. 같이 이제 투자와 이 균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는 같아지고요. 자, 요구가 더 커요. 투자를 기각하죠. 수요가 안 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같아지는데, 자, 나중에 우리가 어때요? 나중은 이제 같아진다는 자체는 생각해 보실 때, 자, 이 하락해야지만 나중에 같아지잖아요. 자, 얘기는 지금 작죠? 그럼 나중에 상승해야지만 같아집니다. 이렇게 반대인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책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점적으로 제가 요약 강의를 더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자, 앞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시장 가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 나와 있던 시세다. 20억이다. 얘는 우리가 공개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장 많은 가격을 갖는다는 건 가장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에요. 2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투시라고 얘기했죠.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한 이제 다음 시간에 순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순효과법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플러스라는 자체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투자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 자, 그러면 투자 가치라는 건 어떻게 돼요? 투자 가치는 이 장래 기대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데 밑에 이제 식이 있는데요. 자, 장래 영구적인 소득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보통 순수익입니다. 그럼 순수익은 장래 생기기 때문에 이걸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야 돼요. 그럼 이게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그럼 할인율이 커지니까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가치는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 요구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가 지불한 용의가 있는 최대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투자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할인율을 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킵니다. 자, 우리가 어음 할인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음이 위험해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할인율을 높이니까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은 높아야 돼요. 이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하게 되면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투시라는 거 암기하시고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책이 없기 때문에 더 정리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 원 파트를 우리가 요약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